2교시. 네, 여러분, 아기다리 고기다리 정치 언어 독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말이긴 한데 분명히 들으면 영어보다 더 어려운 정치 언어를 하나씩 해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황현희 씨 준비되시죠? 네. 자, 오늘의 정치 언어 독해는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225석 플러스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다. 인데요. 이것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어려워요. 네네. 네. 가끔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약간 민망할 때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면서 토론할 때가 맞아요. 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작년에 막 온 국회의원들이 막 하고 이랬는데 이 국회의원들 사실 공부 헷갈려요. 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이거 거의 수학 문제입니다.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조보거 자관님 오늘 가장 이 난제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일단 하나씩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구란 무엇인가? 지역구가 일정한 지역에서 한 단위로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뽑는 의원이 지역구가 의원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네네.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나오는데 황현희 씨한테 네네. 십간이라는 말 하십니까? 십간이요? 네.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죠. 예, 십간. 네. 네. 법에 나옵니다. 12간지는 들어봤는데요. 십간은 그 12간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아, 그렇군요. 그게 10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강서갑, 강서을, 몰랐어요. 강서병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십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거 적은 지역은요? 인구가 적은 지역은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선거구를 지역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 무려 4개인가 군이 합쳐져 있어요. 가불병정이군요. 울진, 봉화, 양양, 뭐 영덕인가 이렇게 4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적다 1등은 보니까. 5개입니다. 5개 어디 있어? 어느 구예요?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야, 또 인구가 정말 있습니다. 너무 없구나.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네. 아, 정말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구 순대로 한다는 것, 면적이 아니라. 인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최저 14만, 최고 28만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서울 예를 들면 강남 지역에 사람 많이 사는데 뭐 강남갑이라든지 소초갑 이런 데는 인구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선거 때 갑을 병으로 나눴죠. 그래서 그 강남 면적 대비 따지면 아까 말한 지역은 막 전체 크기가 서울특별시 몇 배나 되겠네요. 한 지역구가. 10배 가까이 됩니다. 아니 그럼 그분들은 선거 요새 어떻게 하러 돌아다닙니까? 이거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SNS로 해야 됩니까? 너무 너무 비행기 힘들죠. 타고. 예. 예? 제가 같이 일하는 금태섭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하철역 5개입니다. 오. 작은 선거구가 너무 작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네네. 이 지역이. 몰려 있으니까요. 예. 그럼 뭐 걸어서도 뭐 사실은 한 40분 이면 다 그렇겠네요. 다니지만 네. 차 타고 몇 시간을 다녀야 됩니다. 5개 군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저희 안에서도 이 동이 쪼개지면 한 굴에도 뭐 강남구, 강남갑, 서초갑 이런 데 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진보 보성에 갈라지는 그런 지역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거 이 전략 짤 때도 굉장히 치열하겠어요. 각 당별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선거구 제도가 확정이 되면은 네. 그 다음 숙제가 또 있습니다. 뭔가요? 선거구 획정입니다. 구획정. 이제 어떻게 쪼갤 것인가를 다시 또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총선 전에도 뭐 이 동은 저쪽 선거구에 주고 이쪽 동은 우리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당시에도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아니 근데 아직 그 선거 내년 이제 4월인가 그렇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급하게 처리가 되는 게? 지난 선거 때 선거구 네. 획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언제 아십니까? 됐어요? 한 1년 3월 2일에 됐습니다. 예? 아, 거의 임박해서 됐군요. 한 달 반 전에. 야. 하운드독 불러도 되나요? 개판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노래 한 곡 부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지역구 선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요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투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분이 되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그렇죠. 이거 이제 쉬워 보이는데 네. 비례대표 설명. 아 이제 어려워지죠. 이제 예. 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음. 투표하러 가셨을 때 2번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써 있는 거에다가 1명, 그다음 또 한 표는 당에다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비례대표는 이 당에 대해서 투표한 거에 따라서 의석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쉽게 좀 가보죠. 제가 당을 하나 만듭니다. 제가 뭐 황씨니까 그냥 황당으로 갈게요. 황당. 황당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아니, 괜찮아요. 예, 다, 예. 어차피 다 황당해요 지금. 네.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저희가 득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3%입니다. 3%요? 비례대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3%의 득표 또는 네. 지역구에서 5명 당선.
꽤 까다롭네요. 까다롭습니다. 지역구 5명의 지역구 당선자가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입니다. 이상 또는 되거나 네. 30%입니다. 3%를 이제 이상 받아야 된다. 요런 이제 룰도 있다는 것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진짜 제일 어려운 난제가 나왔습니다. 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 말도 발음도 어렵네 이거. 사실 조금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연동형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네. 받은 비율만큼 의석수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테면 황당이 10%를 받았으면은 10%예요? 현재 300명이니까 네. 30석을 무조건 준다는 아, 겁니다. 30을 가져가는 겁니까? 네. 어. 그래서 황당에서 황현희 후보만 당선이 됐다 지역구에서 네. 그럼 비례에서 29석을 29번까지 주는 겁니다. 아, 그 한 사람은 빼고 29명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25명이 당선됐으면은 비례는 5석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있으면은 이건 의석 배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소속은 빼고 계산을 하게 아, 됩니다. 무소속은 빼야 무소속은 되는 빼고. 겁니까? 네. 아예 모수에서 빠집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 무소속은 제외고. 자, 그러면 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말해. 그 당이 굉장히 좀 많은 당이 있잖아요. 그 투표지 안에 당의 이름을 올리려면은 어느 정도의 뭐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아, 제한은 없는 제한은 거죠? 없고 네. 다만 이제 그 기호 순서는 있습니다. 기호를 추천하는 방법이. 네네. 하나도 아니에요? 가나도 아닙니다. 어. 그 지금 20대 국회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기호 1번이고 예. 2번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다만 이제 하나도 없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추첨합니다. 그럼 그때 말씀하신 34개 중에 상당히 많은 당 이름이 그 투표지에 네, 들어있겠네요. 황당이 재수가 좋으면 뭐 네. 6번, 7번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래요. 뽑기 잘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 거 좋아하는 분들 찍어주. 비례대표는 상식적입니다. 정당 득표에 딱 연동해서 그냥 이 의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아까 연동형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다시 그 방식대로 가보겠습니다. 10%를 득표를 했을 때 황당에서 10%를 득표했으면 3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일단 한 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 네. 그러면 아까 기준대로 하면은 29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말고 반절만 우선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준다고. 네, 그러면 황당은 이제 15석이 되는 네.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15석을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얻은 득표에서 다시 비례를 주게 됩니다. 전체 얻은 득표에서 비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를 하게 됐을 때 네. 거기서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 다시 나누게 됩니다. 아까는 50%는 지역구와 연동, 나머지는 순수하게 득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 황당에서 정당 득표율 10%를 얻고 지역구 의석으로 한 자리를 획득했습니다. 연동형이면 300석의 10%인 30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지역구 한 석과 비례대표 29석으로 구성되겠죠. 그러나 준연동형일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300석의 10%인 30석 중 50%만 우선 반영되므로 30석의 절반인 15석을 일단 가져갑니다. 이때 15석은 지역구 한 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구성되겠죠. 준연동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2차로 또 배분하게 되는데요. 만약 각 당에 배분하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20석이라면 황당은 남은 20석의 정당 득표율 10%에 해당하는 2석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즉 연동형으로 하면 황당은 총 30석을, 준연동형으로 하면 총 17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반 정도 나눠줬다가 또 전체에서 또 나눠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은 네. 저도 봤는데 아까 네. 수학은 아니고요. 산수가 6개가 나옵니다. 일단 이 두 번 투표한 것의 각 당의 득표율 거기서 무소속 빼고 이런 복잡한 계산이 있고 네. 거기서 일단 1차로 절반 어치는 앞서서 이 연동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전체 득표수에서 다시 나눈다. 다시 또 나눈다. 그러면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 숫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지금 네. 이제 75석 아닙니까? 네. 지금 비례가.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게 네. 75석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네네. 공평하게 줄입니다. 공평하게 75석이 주는 안 되도록 아. 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네요. 어려워. 예.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이걸 발표하면서
국민들도 모르는 선거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사람에다가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직접 네. 투표를 그러니까 내가 했죠. 예. 무슨 당, 무슨 후보한테 투표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 이 투표 방식에 의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투표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일단 사실 이게 들어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땐 더 이상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네. 자 이 비례대표는 그럼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저 이번 저 비례대표 한 3번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마다 이제 비례대표 선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한 번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비례대표가 1번서부터 25번, 30번까지 명단을 쭉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이? 다 이번에는 맞을 그렇게 거예요.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권역별로 또 합니다. 권역별로도 나누는군요. 네. 오. 수도권 후보 쭈루룩. 음. 뭐 그다음에 충청, 호남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네. 6개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따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은 지역구 후보도 거기에 명단에 올립니다. 이걸 석패율이라고 합니다. 지역구 후보도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을 같이 올린다고요? 왜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를테면은 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기 힘들 네.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호남 지역구 후보 같은 경우엔 권역별 명부에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게. 구제받을 수 있게.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정당이 어느 지역에서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에 설계를 한 겁니다. 네네. 이거 알았어.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오. 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비례대표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써주진 않을 거 그럴 것 아니에요. 같진 않은데. 예.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권역별로 명단을 제출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후보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에다가 공천 심사를 요청을 하게 네. 되고 당에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회에서 네, 그걸 확정을 짓게 중앙위원회. 됩니다. 네. 특별한 알겠습니다. 기준은 없군요. 기준은 없습니다. 당에서 뽑는. 다만 이제 예.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배려하는 것들은 각 당마다 만들고 어쨌든 있습니다. 당 대표의 의사가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할 거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 후보를 만드는 데는 당대표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근데 순서는 그 중앙위원들 투표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수당,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한 당이 몰표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20대 국회를 지금의 제도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면은 네.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양당 그렇겠죠. 모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요. 민주당은 그렇다고 한들 왜 이걸 계속 좀 주장을 해내는 겁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마이너스 거잖아요.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를테면 A라는 정당을 30%밖에 지지 않았는데 네. 이 당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문제의식에 출발하는 그래요? 거죠. 그럼 이렇게 진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우리가 못 가져가니까 자유한국당 못 가져가게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설마 되는 그러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아닙니까? 예. 이 제도로 해서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례 의석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아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주에 UFC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네. 설전을 벌였었죠. 설전을 벌인 거고. 일단 저 광고 듣고 아까 그 퀴즈 정답자들도 발표해드리고 또 이런 걸 또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광고 들을게요.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 쇼. 쇼.